자, 이제요, 지금까지 6.3절까지 우리가 클래스에 대해서, 클래스의 개요와 클래스 선언,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멤버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멤버 변수라는 의미는 말이죠.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앞에서 클래스는 무엇으로 구성된다 그랬어요? 멤버 변수, 생성자, 메소드로 구성된다 그랬고, 생성자 메소드는 이제 또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할 것이고, 여기에서 6.4절에서 멤버 변수에 대해서. 자, 6.4절이 좀 길고 조금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6.4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멤버 변수는 뭐를 의미하느냐? 일단 정의를 해보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클래스 내에 메소드 밖에 선언된 모든 것이 바로 멤버 변수다. 그죠? 자, 클래스 시작했다. 자, 이 안에 메소드 생성자들이 많을 텐데 클래스 내에 이런 것들 밖에 선언된 모든 것이 바로 멤버 변수다. 자, 멤버 변수는 객체가 가질 수 있는 속성들을 주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멤버가 가질 수 있는 속성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멤버 변수를 사용을 한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멤버 변수를 또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멤버 변수. 자,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객체 변수와 클래스 변수와 종단 변수로 뭐 이렇게 변수가 복잡하냐? 자, 이 구조를 정확하게 아셔야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의미와 또 남의 짠 프로그램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름을 제가 여러 개 써서 그렇지. 자, 멤버 변수는 일단 객체 변수, 그 다음에 클래스 변수, 그 다음에 종단 변수로 나누어지고, 또 객체 변수는 객체 속성 변수와 객체 참조 변수로 나눌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것의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그 의미에 따라서 동작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멤버 변수는 객체 변수, 클래스 변수, 종단 변수. 객체 변수는 객체 속성 변수, 객체 참조 변수로 나누어지는구나.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이제까지 썼던 멤버 변수들은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고 어떻게 썼어요? 그냥 변수형, 타입, 변수명 이렇게만 썼어요. 인테자, a 이렇게만 썼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만 썼다. 자, 이 앞에 붙을 수 있는 한정자가 이렇게 많아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public, private, protected, 그 다음에 또 다른 한정자로 static과 final. 자, 일단 우리가 줄이 거졌네. 일단 우리가 객체 변수는 멤버 변수는 저도 헷갈리죠. 멤버 변수는 객체 변수, 클래스 변수, 종단 변수로 일단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랬으니까 일단 이 세 개를 먼저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형 앞에 스태틱이 붙었다면 그건 클래스 변수입니다. 클래스 변수. 클래스 변수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조금 뒤에 설명할게요. 라고 대답을 할게요. 자, 뒤에 있습니다. 파이널은 뭐냐? 파이널은 종단 변수야. 이건 상수예요, 상수. 그죠? 상수. 값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것도 뒤에 설명을 합니다. 즉, 스태틱과 파이널이 붙으면 스태틱은 클래스, 파이널, 종단.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죠? 변수형 앞에 스태틱이 붙었다. 무조건 클래스 변수. 파이널이 붙었다. 무조건 종단. 아무것도 붙지 않았다. 스태틱과 파이널이 붙지 않았다. 그건 무조건 객체 변수야. 이 객체 변수는 뭘로 나눠진다 그랬죠? 객체 속성과 객체 참조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구분하기 쉽죠? 그럼 요 앞에 붙은 이건 또 뭐냐? public, private, protected. 다음 절에서 설명합니다. 다음 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뭐예요? 클래스 변수와 잘 안 써지네. 종단 변수와 객체 변수를 구분을 해라. 그죠? 클래스 변수는 스태틱이 붙은 변수이다. 종단 변수는 파이널이 붙은 변수이다. 객체 변수는 스태틱과 파이널이 붙지 않은 변수를 의미한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가 보죠. 그러면 객체 변수를 먼저 구분을 하죠. 이제 클래스 변수, 종단 변수는 구분을 할 수 있었는데 객체 변수는 그 스태틱과 파이널이 붙지 않은 변수라고 이야기를 했고 객체가 가질 수 있는 특성을 표현하는 게 바로 객체 변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안에는 객체 속성과 객체 참조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객체 속성과 객체 참조를 구분하는 방법은 객체가 가질 수 있는 속성을 나타내는 값으로서 기본 자료형의 값들로 구성되는 경우. 기본 자료형의 값들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그걸 우리는 객체 속성 변수. 기본 자료형이 뭐죠? 기본 자료형. 4장에 가서 아직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4장에 기본 자료형 몇 가지 있다 그랬죠? 8가지. 그죠? 8가지. 왜 기본 자료형을 자바에서 쓴다 그랬어요? 실행의 효율성 때문에. 그죠? 인테자, 플로에트, 불리안,
캐릭터 등등등등, 더블 뭐 이런 등등등등, 롱 이런 것들 8가지로 구성된다고 그랬고 그 외의 것들은 다 객체예요. 자바에서. 그 외의 것들은 전부 객체입니다. 특히 8개를 제외한 것, array 객체입니다. 배열, 그죠? 그 다음에 뭐 string 다 객체죠. 그것들을 나타내는 변수, 그 8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객체 참조야. 객체 참조. 그럼 속성과 참조의 차이는 아까 뭐라 그랬죠? integer a와 스트링은 참조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스트링 a의 차이점. 자, 메모리를 딱 그려보면 알아요. integer a는 a라고 하는 기억 장소에 뭐가 들어있어? integer a 5 그러면 5면 여기에 5가 들어있어요. 스트링 AA에다가 김충석을 집어넣었다 이거야. 이건 어떻게 돼 있어요? AA라고 하는 장소는 김충석이라고 하는 스트링 객체가 있는 곳의 뭘 가리킨다? 주소를 가지고 그놈을 가리키고 있다. 이 차이입니다. 그죠? 이 차이를 모르면 자바 프로그램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게 바로 객체 참조 변수. 자, 객체를 지정하는 변수. 자바에서 기본 자료형을 제외한 모든 요소를 객체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놈이 바로 객체 참조 변수다. 사용자는 객체를 생성한 다음 그 객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객체 참조 변수를 통해서 그 객체의 멤버들에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객체를 뿅 생성했으면 요 객체 생성한 거죠. 지금 스트링 같은 경우는 U를 안 써도 스트링 AA하고 초기화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요거를 통해서 여기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구분을 해보자 이거야. 자, 클래스 박스, 클래스 마이 박스. 이건 별개의 클래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이 클래스 박스 입장에서 볼 때 width는 뭐냐 이거죠. 기본 자료형이잖아. 그죠? 그럼 이건 객체 속성 변수예요. 그죠? integer height. 기본 자료형이잖아. 속성 변수. 요 클래스 입장에서 보자 이거죠. 자, 클래스 내부에 메소드 밖에 선언됐으니까 요 메소드는 여기에 선언된 건 뭐예요? 멤버 변수죠. 멤버 변수 중에 어떻게 이루어졌나 한번 보자 이거죠. 뭐 스태틱 파이널이 없으니까 종단 변수나 아니면 클래스 변수는 없죠. 그냥 integer 볼륨. 기본 자료형이구나. 객체 속성 변수. 박스 마이 박스 1 이랬어요. 이게 기본 자료형입니까? 박스가? 이건 클래스 이름이에요. 이건 뭐예요? 객체 참조 변수. 박스 마이 박스 2. 이거 객체 참조 변수예요. 스트링 박스 네임 그랬어요. 스트링 박스 네임. 이거 무슨 변수예요? 스트링은 뭐라 그랬어요? 기본 자료형이 아니죠. 그럼 무조건 참조예요. 포인터를 가지는 거예요. 그죠? 자바에서 문자에는 문자에는 클래스로 취급하니까 객체로 취급하죠. 자, 그렇게 해서 요 부분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죠. 이 안에는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이 안에는 왜냐면 메인 메소드 내에서 쓰는 거니까. 그 안에 선언된 것은 이 안에서 integer a하고 선언된 것은 뭐야? 메소드 지역 변수예요. 그건 지금 여기서 따질 게 아니죠. 그건 메소드 내에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시 정리해요. 클래스는 클래스 헤더와 클래스 몸책 바디로 이루어지죠. 클래스 멤버로 이루어지죠. 클래스 멤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멤버 변수, 그 다음에 생성자, 그 다음에 메소드가 있다고 그랬고, 멤버 변수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멤버 변수에는 객체 변수, 클래스 변수, 종단 변수. 저도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객체 변수에는 객체 속성과 객체 참조 이렇게 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보지 마시고 외워보십시오. 클래스는 헤더와 클래스 멤버. 클래스 멤버는 뭘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멤버 변수, 그 다음에 생성자, 메소드. 멤버 변수에는 뭐예요? 객체 변수, 클래스 변수, 종단 변수. 객체 변수에는 객체 속성과 객체 참조. 아시겠죠? 자,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의미는 뭡니까?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이제 멤버 변수의 의미와 생성자 구분하는 방법, 메소드 구분하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멤버 변수들 중에 객체 변수, 클래스 변수, 종단 변수를 구분하는 방법은 스태틱이 붙으면 클래스, 파이널이 붙으면 종단. 그 뒤에는 뭐 상관없어요. 무조건 스태틱이 있으면 클래스, 파이널이 붙으면 종단. 그 외의 것은 뭐예요? 다 멤버. 멤버 변수들 객체 변수. 객체 변수들 중에 8개의 기본 자리형으로 이루어진 것은 다 뭐예요? 객체 속성 변수. 그 외의 것들, 즉 객체인 것이겠죠. 그 외에는 다 객체죠. 그것들은 다 객체 참조 변수라고 부른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참조 변수와 속성 변수를 좀 더 구분해 보기 위해서 자, 이런 프로그램에 이런 거를 한번 보자. 자, 이렇게 한번 봐요. integer my count 1 equal 100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변수예요? 그냥 이건 이제 뭐 객체
속성 변수라고 봐야 되죠. 8개의 기본 자료형이니까. 그리고 또 인테자 myCount2를 선언해 놓고 거기다 myCount1을 대입을 해버렸어요. 대입을. 그죠? 대입을 해버렸어요. 자,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박스 myBox와 newBox에서 박스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해서 할당을 해버렸어요. 이건 무슨 변수? 객체 참조 변수. 박스 myBox2 객체 참조 변수를 또 선언했죠? 참조를. 그래놓고 myBox1을 배정을 해버렸어요. myBox1은 뭐야? 객체 참조 변수야. 변수 대 변수. 객체 참조 변수 대 객체 참조 변수의 대입이에요. 가능하죠? 자, 이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객체 속성 변수니까 메모리에 어떻게 잡혀? 객체 속성 변수. 여기 myCount1에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100이 들어가 있죠. 그래놓고 인테자 myCount2. 그러니까 myCount2가 또 변수명이 이렇게 생기죠. count2에 myCount1을 갖다 집어넣어라. 자, 이게 무슨 변수? 객체 속성 변수. 자, 이럴 경우에는 이놈이 가지고 있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변수가 어사인먼트 기호의 오른쪽에 쓰일 때는 무슨 의미라 그랬죠? 그것이 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myCount1이 가지고 있는 값이 뭐야? 100이죠. 그 값을 여기다 갖다 이렇게 카피한다 이거. 갖다 넣어준다 이거죠. 그죠? myCount2에다가 변수가 왼쪽에 쓰일 때는 위치를 의미하고 오른쪽에 쓰일 때는 값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죠? 어사인먼트 기호 왼쪽 오른쪽의 의미가 틀리다 그랬죠. 그럼 그 위치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값을 집어넣어라. 100을 집어넣었죠. 객체 참조인 경우에도 똑같아요. 동작하는 건 똑같아요. 자, 볼까요? 자, 이 선이 이렇게 안 그려집니까?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myBox1이 있어요. 이놈은 뭘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이놈은 newBox 했으니까 박스 객체는 지금 몇 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3개의 요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엔 width, height, depth. 이놈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거예요. 그죠? newBox. 여기까지는. 그러다가 박스 myBox2 해놓고 myBox1 그려버렸어요. 그럼 myBox2가 이제 어딘가에 여기에 myBox2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요 박스 객체가 1400번지다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엔 뭐가 들어있어요? 1400이라고 하는 주소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myBox1이라고 하는 객체 참조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은 뭡니까? 1400이라고 하는 주소예요. 그죠? 그런데 밑에서 박스 myBox2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myBox2 이렇게 이제 위치가 잡히죠. 여기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myBox1을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myBox1은 변수예요. 무슨 변수? 객체 참조 변수.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사인먼트 기호의 오른쪽에 있을 그놈이 가지고 있는 값을 의미한다. 이놈이 가지고 있는 값이 뭐냐 이게? myBox1이 가지고 있는 값 1400이라는 주소죠. 그 주소를 어디에 집어넣어라? myBox2라고 하는 위치에 집어넣으란 얘기야. myBox2라고 하는 위치에 집어넣었어요. 1400.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myBox2는 무슨 변수예요? 객체 참조 변수예요. 객체 참조 변수는 찾아갈 때 어떻게 해요? 그놈이 가지고 있는 값을 주소로 취해서 그 위치를 찾아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두 개의 변수는 같은 객체를 가리키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같은 객체를 가리켜요. 같은 위치를 포인팅하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경우 위의 경우입니다. 객체 속성 변수일 경우 myCount2에다가 300을 집어넣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이 뭘로 바뀌어? 300으로 바뀌어. 이 값은 바뀌어 안 바뀌어? 이게 왜 바뀌어요? 그죠? 바뀔 일이 없죠. 이런 경우에 두 놈이 같이 가르쳐요. 요 밑에서 myBox2 그죠? width를 200으로 바꿔라 이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 myBox2를 가죠. myBox2에 가니까 1400번지를 가리키고 있죠. 이놈은 참조 변수니까 그 위치로 갑니다. 가서 width를 찾아. 요 위치죠. 여기에다가 뭘 바꿔? 200으로 바꿔놔. 원래 값을 예를 들어서 여기서 myBox1.width 그죠? myBox1. 제가 막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네. width에다가 100을 집어넣어라. 그럼 요게 먼저 수행됐다 그러면 원래 이 값은 뭐였겠어요? 100이었어요. 그죠? 그래 놓고 요놈이 myBox2.width를 200으로 바꿔라. 200으로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이놈이 myBox1.width를 찍어라. 프린트해라. 그럼 뭐가 찍히겠느냐 이게? 200이 찍히게 되죠. 그 이유는 뭡니까? 두 개의 객체 참조 변수가 이 그림처럼 같은 곳을 가르쳐 버리니까. 그렇죠? 자, 이해가 잘 되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위에 거는 이제 그릴 필요가 별로 없겠죠. 자, 아래 것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일단 박스 마이 박스 1 하니까 여기다 마이 1 이렇게 표시하죠. 마이 1은 뉴 박스였으니까 박스 클래스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제 프로그램이 있었죠. 인테저 위드스, 인테저 하이트, 인테저 뎁스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인테저 위드스, 하이트, 뎁스 그죠? 여기다가 뭐 위드스, 하이트, 뎁스 값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뭐 그러면서 초기화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요놈이 요걸 하고 마이박스 1.width에다가 10을 넣고 하이트에다가 20을 넣고 30을 넣었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10, 20, 30이 들어가 있고 이게 메모리에 1400번지부터 시작을 한다면 이놈은 1400이라고 하는 주소 값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포인터죠. 그러고 나서 마이박스 2 이퀄 마이박스 1 이래버렸어요. 그럼 마이박스 2라고 하는 또 객체 참조 변수가 마이2라고 하는 생겼는데 뉴박스 해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뉴박스 해버리면 뭐 전혀 다른 기억 장소에 또 새로운 박스 객체가 생성돼서 그놈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마이박스 1 그래버렸어요. 마이박스 1을 집어넣어라. 마이박스 1이 가지고 있는 값을 집어넣으라 그 얘기입니다. 이놈이 가지고 있는 값은 바로 뭐야? 주소인데 그놈을 그대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변수가 무슨 변수다? 객체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이 변수를 통해서 찾아갈 때는 이놈을 주소로 취해서 찾아가기 때문에 이놈도 여기를 가리키고 이놈도 여기를 가리킨다. 결국엔 같은 객체를 가리킨다. 자, 이러한 뜻이, 이러한 개념이 바로 매개 변수 전달에 적용이 바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번 설명했으니까 우리가 확실히 아실 거라고 보고 바이점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죠. 교재 126페이지에 그죠? 126페이지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거는 바로 그냥 띄워서 보도록 하죠. 이 프로그램이 뭔 일을 하는 프로그램이냐 한번 보자 이거죠. 이 프로그램이 뭔 일을 하는 프로그램이냐. 자, 아이고 뒤로 넘어가 버렸네. 자, 다시 켜서 이게 마우스가 잘 동작을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늘려놨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다 들어왔죠? 여러분들 눈에. 자, 클래스 프로츠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 프로츠 시작했다 끝났다. 자, 무슨 변수입니다. 클래스 입장에서 볼 때 인테저 애플스 5 초기화까지 해버렸네요. 객체 속성 변수입니다. 그죠? 전부 다. 자, 클래스 by에서 메인 메서드 내에서 이건 다 메서드 지역 변수라고 보면 되죠. 자, 여기에서 quantity 1, quantity 2 두 개의 변수를 선언했고 fruits f1, new fruits. 자, 이게 뭐냐 이거죠. 이건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객체 참조 변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객체를 참조하고 객체 참조 변수죠. 자, new fruits. fruits f2, f1. 그죠? fruits f2, f1. 이래버렸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좀 아까 봤듯이 f1이라고 하는 객체 참조 변수에다가 생성을 잘 했는데 fruits f2에다가 또 f1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럼 결국엔 f1과 f2는 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을 것이다. 이해되죠? 자, quantity 1에다가는 f1.apple 더하기 f2.straw 더하기 이미 f1 애플 값, 스트로우 값, 그레이프스 값은 여기서 초기화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미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 더하면 5 더하기 10 더하기 15. F2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5 더하기 10 더하기 15를 했어요. 그래서 그놈의 값을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F1의 초기 과일 개수 5 더하기 10 더하기 15는 30 맞죠? 30, 30. 그죠? 그 다음에 F1 객체 참조 변수죠. .f를 10으로 바꿨어. f1.f를 10으로 바꾸고 f2.straw를 20으로 바꿨어. f1.grapes를 30으로 바꿨어. 그러고 나서 또 다 더했어. f1과 f2를 다 더했어. 그죠? 각각의 객체의 그 속성들을 다 더하고 그래서 찍었어요. 그래도 역시 60개가 찍힐 것이다. 그 이유는 뭐야? f1.f를 바꾸고 나서 f2.f 값을 찍어보면 그놈은 10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죠? 왜냐면 같은 것을 가리키니까 f2.straw를 20으로 바꾸고 f1.straw를 찍어보면 그럼 20으로 바뀌어 있어요. f1.grapes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f1이나 f2는 같은 객체이다. 기억 장소에 있는 같은 객체이다. 그러니까 결국의 값은 역시 똑같을 것이다. 실행시켜 보십시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한 부분이 바로
뭡니까? 지금 설명한 부분이 객체 참조 변수와 객체 속성 변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예제를 들고 설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클래스 변수와 총단 변수, 그 다음에 멤버 변수 접근 방법이 나오죠. 자, 클래스 변수. 클래스 변수는 도대체 뭐냐? 클래스 변수는 자바에서의 변수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선언된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걸 한 번 더 반복을 했죠. 펜으로 바꾸고요. 자, 똑같은 걸 반복을 했고, 그 중에 뭐예요? 클래스 변수는 스태틱을 붙여서 선언한다 그랬고, 클래스 변수는 전역 변수의 개념을 가져요. 글로벌 베리어블에, 그러면 객체 지형에서 글로벌 베리어블? 그럼 또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러한 클래스 변수를 사용하는 용도를 먼저 살펴보자. 용도는. 객체 변수는 뭐라 그랬어요?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객체 참조나 객체 속성은 생성될 때마다 각 객체의 변수들이 생성이 돼요. 그렇지만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들이 수와 상관없이 하나만 생성이 돼요. 즉 클래스 메모리에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의 클래스로부터. 이 다음 슬라이드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 그림을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한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모든 객체들은 이 변수를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클래스 변수를 이용해서 객체들 사이에 통신에 사용하거나 객체들이 공통 속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객체 변수와는 달리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객체에 생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용도를 제가 클래스를 설명하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언뜻 이해가 안 되니까. 자, 클래스가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되죠. 클래스 테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야 static integer number. 스태틱으로 됐네. 이건 뭐 클래스 변수. 그냥 integer A 하고 integer B도 있다고 합시다. 그죠? 이 세 개가 있다고 합시다. 자, 하나는 클래스 변수. 이거는 뭐예요? 객체 속성. 이것으로부터 객체가 생성돼요. 그럼 얘는 뭘 가져요? 객체 A는 integer A와 integer B는 당연히 따로 가져야 메모리에. 그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 객체 B도 역시 integer A와 integer B를 가져요. 그죠? 얘도 역시 가져요. 그 다음에 객체 C도 역시 A와 B를 갖고 A와 B를 가져요. 그런데 넘버는 클래스에 하나만 존재한다. 그러면서 요 객체를 통해서 요 객체 어느 객체에서든지 이 클래스 넘버를 공유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그러면 요 놈이 요 값을 2로 바꿔놓으면 요 놈이 가져올 땐 그 값은 2예요. 2를 가져와서 하나 더해서 갖다 놨어. 3으로 갖다 놨어. 그럼 요 놈이 가져갈 때는 그 값은 3이에요. 이렇게 공유되는 데이터. 그래서 클래스 테스트로부터 생성된 모든 객체들은 테스트.넘버 넘버로 클래스 변수에 접근을. 그럼 이놈에게 이 변수는 어떻게 가져오냐? 만약에 요 놈이 여기 A, B가 있고 여기도 A, B가 있고 A, B가 있어요. 요 놈이 접근할 때는 이게 객체 C니까 C.A 하고 접근하죠. 이놈에 접근할 때 B.A 하고 객체 이름. 객체 속성 변수로 접근을 하죠. 이것도 A.A 하고 접근하죠. 근데 넘버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게 객체에 생성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접근할 때 테스트 클래스 이름 넘버 이렇게 접근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다 접근할 수 있지 않냐 이 얘기죠. 그죠?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클래스 박스. 자, 클래스 변수. integer width 무슨 변수? 속성. 이건 무슨 속성? 이거 뭐 속성. long 속성. 그죠? static long box id. static class. 그죠? 이놈 뭐예요? 생성자. 그죠? 자,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클래스를 보니까 이건 뭐예요? 클래스 박스, id 넘버는 박스 id 플러스 그랬어요. 뭐예요? id 넘버라고 하는 클래스 변수에다가는 생성자가 수행될 때마다 박스 id는 지금 0인데 0의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서 배정을 했어요. 생성자가 수행될 때마다 클래스 변수의 값이 증가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생성자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뿅 생성됐어요. A라고 하는 객체, B라고 하는 객체, C라고 하는 객체. 그죠? 자, 그랬을 때, 그럼 A라고 하는 객체가 어떤 값을 가집니까? width, height, depth 다 가지고, 또 뭘 가집니까? long id 넘버를 가지죠. 근데 id 넘버의 값은 생성자가 이 클래스로부터 A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될 때에는요, 생성자는 무조건 수행이 돼요.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수행이 돼요. 그러면
요 속성을 가지고 이놈이 수행되니까 맨 처음에 이 값은 뭐겠어요? 이 클래스로부터 맨 처음 객체가 생성될 때 이 값은 id 넘버의 값은 0이 되죠. 왜냐하면 집어넣은 다음에 더할 1을 증가시키니까 id 값은 0이 돼서 생성이 되죠. 그러니까 id 값은 맨 처음 객체는 0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또 생성이 됐어요. 그때 얘는 뭘 가지고 있어? width, height, depth, id 넘버를 가지겠죠. 이때 id 넘버의 데이터 값이 직접 들어가죠. 생성자가 생성을 시켜줬으니까. 이때는 1이 들어가요. 그죠? C에는 또 뭐가 들어가요? 다 가지고 있고 또 뭐가 들어가요? 2가 들어가요. D에는 뭐가 들어가요? 또 생성이 됐다면 3이 들어가요. 이렇게 증거가 돼요. 이거 어떨 때 자주 쓰일까? 그럼 어떻게 증가를 시켰어요? 이 클래스 변수를 이용해서. 그죠? 이 클래스 변수. static box id 0. 그죠? 요 box id라고 하는 클래스 변수를 이용해서 계속 증가시켰어요. 왜냐면 이놈은 클래스에 그 값을 키핑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 생각을 해보죠.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를 만들어요. 소나타의 엔진에 보면 엔진 번호는 고유 번호예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소나타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 차가 고장나면 가서 보증 수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럼 그걸 전산화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회사에 어느 정비소에 가도 엔진 번호나 뭐 넘버나 이런 것만 알면 이 차가 어느 정비소에서 뭘 고쳤고 이 히스토리가 다 나와요. 전산에서. 그죠? 그러면 소나타 차가 하나 출고될 때마다 엔진 번호를 어떻게 매겨야 돼요? 시리얼하게 쭉 매겨줘야 되죠. 그거는 중복돼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럴 때 이게 엔진이라고 하는 클래스라면 엔진의 고유 넘버를 어떻게 매겨줄 거냐. 이런 식으로 매겨주면 된다 이거죠. 클래스 변수를 이용을 해서. 자, 조금은 지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자, 그 정도 클래스 변수는 그 정도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 자, 이런 변수의 용도가 아까 21번째 슬라이드에 있었죠. 다시 한번 용도를 보죠. 용도는 그럼 뭐냐 이거죠.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객체 변수는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객체의 변수들이 생성되지만 아까 얘기했죠.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객체들이 뭐 몇십 개가 되든 상관없이 클래스 메모리에 하나만 생성이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러한 클래스 변수는 한 클래스로부터 생성된 모든 객체들은 이 클래스 변수를 공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클래스 변수를 이용해서 객체들 사이의 통신에 사용하거나 객체들이 공통 속성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아까처럼. 그죠? 객체 변수와는 달리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아직 이 예는 보지 않았지만 자, 이게 바로 뭐야? 클래스 변수야. 아주 쉬운 예를 볼까요? 고스톱을 칩니다. 고스톱. 나는 잘 못 칩니다. 고스톱은 몇 명이 치죠? 3명이 치죠? 난 잘 모르기 때문에 3명이 치고 6장 갖고 7장을 뭐 깔아놓고 하든가요. 하여튼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것도 객체야. 그죠? 이것도 고스톱 객체. 그럼 고스톱 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클래스로부터 객체 A 생성하고 객체 B 생성하고 객체 C를 생성하겠죠. 왜냐하면 치는 사람이 서로 기능이 틀리면 안 되죠. 똑같아야 되죠. 한 장 내고 한 장 가져가는 거니까. 하여튼 한 장 내고 한 장 뒤집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공유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가운데에 있는 것들과 가운데 이렇게 쌓아져 있는 그 장이 있죠. 뭐 화투라고 얘가 얘기를 못 하겠고 하여튼 그 장이 있어요. 이 장에 대한 정보. 이거는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깔려있는 것에 대한 정보도 다 알아야 돼요. 그죠? 요 깔려있는 정보를 얘만 알면 어떻게 돼요? 또 얘가 얘만 알면 또 얘만 알면 또 얘들이 알고 있는 게 다 틀리면 그러면 게임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공통적인 속성들. 자, 클래스 변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냥 막연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렇죠? 자, 다시 22, 23. 네.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클래스 데모.java. 자,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죠. 자, 간단하게 봅시다. 아까 그 프로그램 똑같아요. 이 width, height, depth, id number, static long box id입니다. 그래놓고 이놈이 생성될 때마다 생성되는 무조건 수행돼요. 그죠? 즉 new라고 하는 연산자에 의해서 이 놈은 호출되는 거예요. 자, 생성자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new라고 하는 연산자에 의해서 이 놈은 무조건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box my box 1, box my box 2, box my 3, box my box 4 하면 몇 번 수행된 거야, 이놈? 4번 수행된 거야. 4번 수행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얘는 박스 아이디를 아이디 넘버에 계속 집어넣어줬죠?
그죠? 집어넣었어요. id 넘버는 그냥 일반 객체 속성 변수예요. 그러니까 생성이 되면서 이 변수의 값을 가지고 탄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박스 마이박스 1. 자, 여기에서 마이박스 1.id 넘버. id 넘버는 객체 속성 변수이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찍혔어? 0. 그죠? 맨 처음에 0이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1, 2, 3까지 찍혔어요. 3까지 집어넣고 박스 아이디 값을 하나 증가시켰겠죠? 그래 놓고 전체 박스의 개수는 그래 놓고 박스.박스 아이디. 자, 이놈은 뭐예요? 이 클래스 입장에서 볼 때, 클래스 스태틱 데모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별도의 클래스예요. 다른 클래스예요. 그죠? 다른 클래스의 클래스 변수는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바로 접근이 가능해요. 박스 아이디. 만약에 여기에다가 mybox 4.box id 이거 에러입니다. 그죠? mybox 4.box id. 그죠? 근데 프로그램에서 에러는 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한번 컴파일을 해보세요. 나오긴 나와요. 그렇지만 클래스 변수의 원래의 컨셉 자체가 뭐예요?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간다. 이게 클래스 변수의 장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mybox 1.box id 해도 결과는 찍혀요. 그렇지만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가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객체와는 상관이 없는 변수거든요. 그죠? 그래서 id를 찍으면 이건 뭐가 됐겠어? 아까 3까지 집어넣고 하나 증가를 해서 지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클래스 메모리 얘는 4입니다. 이렇게 나올 것이다. 자, 예제 프로그램 보고 이해를 하셨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뭐야? 아직 생성자를 안 배웠으니까 new 할 때 요놈이 호출된다는 거. 그죠? 그걸 꼭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Static Demo 1. 이건 좀 설명을 해야 되죠. 자, 강의가 좀 길어지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자, 제가 가능하면 강의를 좀 잘라서 하려고 그러는데, 좀 지네요. 이 절은 절별로 하는데. 자, 이거 잘 보죠. Public Class Static Demo 1 Main Method에서 integer object count integer.parse integer args 0. 이제 이거는 아실 거예요. 그죠? 아기먼트로 받은 어떠한 문자열이죠. 스트링인데 그걸 숫자로 바꾸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instance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클래스 인스턴스는 여기에 있어요. 클래스 인스턴스. static integer count 0. 인스턴스 생성자죠. 이 클래스의 생성자는 카운트를 플러스 시켰어요. 여기에 클래스 변수가 있고 integer count라는 놈이 있고 생성자에서는 그 static 변수를 하나씩 증가시켰구나. 그죠?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을 했구나.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 놓고 여기에서는 뭐를 선언했어요? instance object array new instance 해가지고 오브젝트 카운트니까 사용자로부터 매개 변수로 받은, 즉 매개 변수로 받은 개수만큼의 인스탄스의 배열을 생성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이 new는 뭐예요? 이 new는 객체를 생성한 게 아니고 배열 객체를 생성한 거예요. 배열 객체, 그죠? 인스탄스, 오브젝트 어레이, new 인스탄스, 여기 숫자가 5를 집어넣어서 5 하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스탄스 클래스 타입의 배열 객체 오브젝트 어레이를 생성한 거지, 이 오브젝트 어레이, 즉 인스탄스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생성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객체를 생성한 게 아니고 이 타입의 인스탄스 타입의 배열 객체를 생성한 겁니다. 이게 배열 기호잖아. 그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배열. 그죠? 배열 객체를 생성한 거야. 그래 놓고 for i는 0부터 i의 오브젝트 카운트보다 작을 때까지 i++. 폼은 이제 이해되시죠? 오브젝트 카운트는 아까 그 개수니까. 그래 놓고 오브젝트 어레이 i, 즉 오브젝트라고 하는 배열의 i번째 요소. i번째 요소를 뭘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new instance예요. 그 타입이 인스턴스니까 여기다 new instance에서 집어넣겠다 이거예요. 그때 인스턴스 클래스로부터 객체를 뿅 생성해서 요 i번째 요소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배열이 있고 배열이 한 요소에 또다시 객체를 매달은 거예요. 또 배열 두 번째 요소에 또 객체를 매달고 세 번째 요소에 객체를 매달고, 그죠? 배열의 요소가 객체인 겁니다. system.out.println instance.count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불렀어요? 클래스 변수이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을 직접 써서 instance.count, count 스태틱 변수죠. 클래스 변수죠. count 번째 객체 생성. 그죠? 그래서 포문을 돌았어요. 자, 이 프로그램을 수행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129페이지에 보니까 Java Static Demo 1 그래 놓고 7을 줬어요. 7을 주니까
첫 번째 7이니까 이게 7이 됐겠죠. 그리고 7개의 엘리먼트를 가진 오브젝트 어레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타입의 오브젝트 어레이 배열이 생성됐겠죠. i가 7보다 작을 때까지 0보다 시작해서 0번째에다가는 new instance 해가지고 집어넣었죠. 그래놓고 인스턴스 카운트를 찍으니까 0번째 객체, 아니 첫 번째 객체 생성 이렇게 찍혔겠죠. 그죠? new instance 하니까 이게 왜 첫 번째라고 돼 있죠? 그래서 봐. instance count가 0이고 그렇죠. 왜냐하면 new를 먼저 했으니까 이미 카운터는 뭐예요? 증가된 상태겠죠. new 하면 이게 수행이 되니까 증가된 상태에서 이걸 찍으니까 인스턴스 카운트가 1이 찍혀버리죠.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요거 이해되죠? new를 먼저 수행했다는 얘기예요. 위에 문장이 먼저 수행되고 아래 문장이 수행되니까 카운트 값은 하나 증가된 거죠. 다 하고 나서 생성된 객체의 수는 하고 인스턴스 카운트를 찍으니까 7개입니다 하고 찍히겠죠. 당연히 7개가 찍히겠죠. 자,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 여기서는 뭐야? 클래스 변수의 사용법을 보여주려고 인스턴스 카운트를 쓴 거고, 여기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건 뭡니까? 지금 인스턴스 타입의 오브젝트 어레이 배열. 이걸 이해 못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인스턴스 객체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 객체하고 상관이 있는 게 이건 배열이에요, 배열. 그 배열 항목의 타입이 인스턴스라는 거야. 그리고 new는 이건 배열의 생성이지 인스턴스 객체의 생성이 아닙니다. 배열 객체의 생성입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오브젝트 카운트는 뭐 사용자로부터 받은 개수고, 그죠? 포문을 돌면서 각각의 항목에 배열의 각각의 항목에 인스턴스 객체를 생성해서 할당한 거죠. 배정한 거죠. 그래서 그놈을 찍어본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프로그램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십시오. 자, 길어지는데 아직도 안 끝나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종단 변수만 설명하면 되겠죠. 종단 변수하고 멤버 변수 접근 방법만 설명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종단 변수. 이거 왜 슬라이드가 안 넘어갑니까? 파이널이라고 하는 종단 변수인데, 종단 변수는 파이널을 사용해서 선언하면서요, 변할 수 없는 상수값, 그죠? 상수값. 그래서 종단 변수는 얘하고 파이널을 씁니다. 그죠? 얘하고 파이널을 쓰면서 얘하고 또 노란색이 돼버렸네. 참. 파란색. 예. 얘하고 파이널을 사용해서 종단 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자, 변할 수 없는 상수값. 종단 변수는 관례상 대문자를 쓰셔야 됩니다. 대문자. 관례입니다. 관례 좀 지켜주십시오. 파이널 인테저 맥스 100. C에 뭡니까? C에서 보면 C에 나와요. sharp define. 그죠? define max 200.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프로그램에 max라고 써진 곳은 다 200으로 대치돼 버리죠. 똑같은 효과예요.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죠? 파이널로 선언하면 상수다. 자, 그걸 설명했고, 그럼 접근 방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클래스 변수에 접근할 때는 클래스 이름.점 클래스 변수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객체 속성 변수에 접근할 때에는 객체 이름.점 객체 속성 변수에 접근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것을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접근 방법 나오네요. 자, AA, BB, CC, 세팅에서 이건 무슨 변수? 클래스 변수. 그죠? 자, 클래스 A 테스트에서 메인 메서드에서 어떻게 했어요? A, 오브젝트 A, new A, 오브젝트 A, AA4, 오브젝트 BB, 오브젝트 AA, 다 좋죠? 오브젝트 CC, A.S, 무슨 뜻입니까?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나머지는 객체 이름을 통해서 접근을 해도 되지만, 그렇죠? 자,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4절이 굉장히 길기는 했습니다만은,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죠. 자, 이게 몇 페이지더라? 15, 14 정도 가볼까요? 자, 맨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죠? 클래스 변수. 요걸 다시 보려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클래스는 클래스 헤더와 클래스 멤버로 구성된다. 클래스 멤버는 멤버 변수. 요 밑에 있죠? 멤버 변수. 그 다음에 생성자. 좀 이따 배웁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배워요? 메소드로 구성된다.
멤버 변수는 객체 변수와 클래스 변수, 종단 변수. 클래스는 스태틱이 붙은 거고, 종단은 파이널이 붙은 거고, 객체 변수는 객체 속성 8개의 기본 자료형으로 되어 있는 8개의 기본 자료형 변수. 나머지들은 전부 뭐야? 객체 참조다. 이거 확실히 구분하시고, 나온 예를 잘 보시고, 속성과 참조의 아까 구분을 해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죠. 그 부분의 개념을 완벽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6.4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6.5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